현대전에서 스텔스기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전략 무기로 군림하고 있으며 군사 강국들이 밀집한 아시아에서 스텔스기를 보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선 자국의 제22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언급하며 한국 공군은 40대에 불과한 F-35를 제외하면 48시간 안에 전멸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이지만 동시에 사방이 만만치 않은 적국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뒤통수를 노릴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한국이 코웃음치며 4.5세대 전투기로 개량한 KF-16V를 꺼내들자 중국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반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F-16V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를 제압하기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스텔스기 킬러이며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약체로 평가받는 중국의 제20은 KF-16V에게 전혀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이 2015년에 기존 KF-16의 개량 계획을 밝힌 이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기 때문에 오직 제20의 수적 우위만 믿고 자만하던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텔스기 잡는 KF-16V의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다음가며 일본 공자대와 대등한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는데 그런 한국 공군의 주력이자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수호했던 전투기가 바로 KF-16입니다. 1983년 당시 한국은 F4를 대신할 공군의 주력 전투기 120대를 도입하는 KFP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 최종 후보까지 살아남았던 전투기가 바로 록히드 마틴의 F-16과 보잉의 최신 전투기 F-18이었습니다. 한국은 공대공 능력에서 F-16 블록 32보다 우위에 있었던 F-18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개발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F-18의 가격을 무려 대당 50%씩 인상하면서 한국은 KFP 사업을 중지했는데요. 그러자 이를 놓치지 않은 록히드 마틴은 성능에서 F-18과 대등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F-16 블록 51을 다시 제안했으며 한국은 무려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F-16 도입국 중 세계 최초로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KF-16의 라이센스 생산 그것도 부품까지 국내 기업이 제작해 조립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렸으며 여기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는 30년 뒤 카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서 중국이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을 개발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자 한국 공군은 이에 맞서 F-35 다수를 도입하면서 중국 공군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에 맞설 4.5세대 전투기들을 개발하면서 한국도 2015년에 자국 공군의 주력인 KF-16 130대를 4.5세대 사양인 F-16V로 개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KF-16의 개량을 담당했던 BA가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이후 약 6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KF-16의 개량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중국은 공군을 동원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에 군사 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21년 4월 한국 공군은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출고식을 치르면서 현재 KF-16V의 개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20대의 개량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KF-16V는 공대공 전투의 핵심인 전자장비에서 무려 F-35와 동급인 APG-83A4 레이더를 탑재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중국의 J-20으로는 더 이상 우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KF-16V는 4.5세대에서도 탑재한 전투기가 몇 안되는 IR-ST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내세웠던 J-20의 스텔스 능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현재 스텔스기의 격추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적 레이더가 처음에 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각당한 스텔스기에서 방해 전파를 내뿜어 지속적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16V의 IR-ST는 레이더가 아닌 적외선 추적 장치로 적 스텔스기의 열기를 탐지하기 때문에 레이더보다 훨씬 정확하고 확실하게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며 적 스텔스기로서는 발각당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J-20은 미국의 F-22, F-35나 러시아의 수호의 57을 압도하는 엄청난 거구인지라 한국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KF-16V에게 무조건 탐지되기 때문에 스텔스 능력을 활용한 작전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자신들의 주적인 대만이 66대의 F-16V를 도입하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그동안 J-20을 내세웠던 중국 공군으로서는 자국의 스텔스
스텔스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중국은 기술력의 한계로 자국의 제20이 타국의 스텔스기보다 성능이 훨씬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세대 전투기는 기습으로 우위를 점하며 스텔스기를 상대로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나마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서 F-16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중국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대만과는 달리 한국 공군은 현존 최강의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 4대를 도입해 이를 완전히 상쇄했으며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군은 오직 40대에 불과한 한국의 F-35만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절대적인 승리를 장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침내 한국이 KF-16V를 보유하게 되면서 F-35와 대등한 전력으로 자리 잡았으니 중국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0년대에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였던 F-15K를 2024년부터 현재 미 공군도 운용하는 최강의 4.5세대 전투기이며 스텔스기 킬러의 끝판왕인 F-15EX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제20을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선전하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도 물러서지 않고 F-35의 도입은 물론 KF-16과 F-15K를 개량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시아를 집어삼키기 위해 동아시아의 심장인 한국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KF-16V는 주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유의 투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